한 약육강식의 무대에서 자리를 지키며 전설이 된 4인의 남자들. 한국 헤비메탈의 전설 블랙홀입니다. 멤버들 소개부터 할까요? 기타리스트이자 작사, 작곡, 보컬까지 팀을 책임지는 리더 맏형 주삼등. 둘째 형은 정병이 접니다. 베이스 연주를 맡고 있죠. 세 번째는 이원재 자칭 천재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드러머 관욱이까지. 공연 연습이 한창입니다. 9년 만에 음반을 발표하고 보니 어느새 평균 연령 48세의 중년 밴드가 되어 있네요. 세월 참 빠르죠? 30여 전 대학생 밴드로 막 결성됐을 당시 상균이 형이 머리 한 번 흔들 때마다, 제가 기타줄을 한 번 튕길 때마다 여학생들이 반응이 뜨거웠죠. 이야, 그땐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중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메탈 밴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있는 힘껏 뛰었죠. 블랙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호흡을 맞추며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중년의 락커가 되고 보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부쩍 기타를 잡는 손마디가 쑤시네요. 부쩍 쉬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몇 시간이고 쉬지 않고 연습했을 텐데 말이죠. 내가 노래하면서 갈 수 있는 용이랑 내가 팀을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보통 좀 불규칙하죠. 새벽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아무래도 좀 그 같은 시간 합주하거나 연습하고 하면은 예전보다는 좀 피로도가 좀 더 보이지. 음식이나 이런 쪽은 좀 무식하게 살았죠. 거의 뭐 아침은 겨우 한 끼 먹고 저녁에 손목 걷기 하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좀 걱정돼요, 사실. 이게 직장인들과는 달리 건강을 체크해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오늘 사이가 땀도 나고 좋다.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니까 중년 나이에 소화하기엔 다소 체력 소모가 큰 연습, 그리고 4주 후에 있을 공연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 건강관리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난생 처음 건강검진부터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검진 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체크를 하라네요. 뭐 쓸래? 뭐 저녁 때 거면 예상으로 좀 가야 되겠는데? 막상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하니 상균이 형님도 많이 걱정되나 봅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거든요. 되게 무리했었으니까요. 제 스스로도 뭐 잠 2-3시간 자고 하루 종일 매달려가지고 뭐 곡 작업하고 뭐 이런 거 막 몇십 곡씩 밥 굶고 막 그런 시간이 오래돼서 분명 안 좋을 거라고는 예상했었어요. 당황스럽네요. 진짜 그러니까 매일 거의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먹은 거 없이. 나도 별로 안 좋았다, 안 좋다. 흡연하고 조금 예전 같으면 숙면을 못 취하는 거. 건강 제일 좋은 걸로 2위, 3위, 4위 뭐 이렇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예상이 되면 이제 또 될지 모르지. 어차피 형은 1등은 못해. 1등은 안 돼. 받아보려고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제 몸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할 말은 없어요. 할 양심이 있어야지. 너무 막 살았죠, 몸 쪽으로는. 그게 안 하면 기대된다. 오늘 밤은 왠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양 빠지게 이 남자들이 병원 출입을 하는 날이 다 있네요. 피부터 뽑자고 합니다.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심혈관 질환의 4가지 주요 원인인 고지혈증,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을 중점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랍니다. 티나면 안 되는데 어째 살짝 겁이 나기 시작하네요.
결과를 기다리는 1분 1초가 왜 이리 더딩한단 말입니까? 철없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아도 속이 속이겠습니까? 걱정이 쉽게 떨쳐지지 않네요. 그래도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보다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 아니, 몰라, 몰라. 진짜. 모르시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불안해. 아니, 내가 봤을 때는 더 알고 계시죠? 쓰고 나왔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이 문을 들어서 나올 때가 이제 왜 이러는 걸까요? 학력고사 시험날보다 영장을 받고 훈련소로 들어갈 때보다 떨립니다. 피 검사는 전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 하셔야 되는데요. 다행히 이원재님은 보시면 총 콜레스테롤은 180명. 아주 좋으시고요. LDL도 103이고, 중성지방도 106이니까, 사실 이것만 따지면 100점짜리입니다. 안주 없이 소주를 들이키던 원재가 100점이라니. 야무하세요. 넌 건강해서 좋겠다. 두 가지만요. 아시겠죠? 원재는 4가지 요인 모두에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2009년 7월달에 다음은 막내 관욱이 차례인데 의사 선생님 앞에서 금세 순한 양이 되네요. 230. 드러미를 펄펄 날던 녀석 맞아요? 관욱님 180인데 지금 234니까 엄청 높죠, 그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몸매 관리도 뭐 하고 이렇게 피부 관리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되게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관웅님은 현재 상태가 만약에 계속 간다 그러면 아까 고혈압이 있으셨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흡연에 이제 고지혈증이 되니까 똑같이 나이가 한 6, 7세 어리셔도 10년 안에 10%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상과 달리 결과가 꽤 충격적입니다. 가장 건강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녀석인데 말이죠. 고지혈증과 혈압, 콜레스테롤에서 모두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네요. 심호흡요? 왜요? 우리 선생님 하면요? 정병기. 아무 뭐 없이 크게 뭐 있겠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여기 앉으니까 긴장된다. 선생님은 일단 연령이 그죠? 45세가 넘어갔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담배를 태우시잖아요. 흡연을 하시니까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장이님 콜레스테롤 수치가 앞에 우리 이완웅님이랑 똑같이 230이 나왔어요. 지금요? 예. 당뇨 있죠? 혈당 수치. 혈당이 100 아래가 정상인데 112가 나왔어요. 이렇게 위험인자가 많은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소위 말해서 사람 하나를 그냥 병으로 보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벌써. 그래서 정 선생님은 하셔야 될 일이 많습니다. 제 몸 자체가 병덩어리랍니다. 관을 하자고. 더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주 3개. 고지혈증,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4가지 항목 모두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대로 사시면 곧 병원에 오실 준비하세요. 집에 돈 많으세요? 가슴이 그냥 그냥 판 거지 여기로. 그래서 그때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괴로움에 소주 한 잔. 술을 적게 안 드시고 음식 조절하고 에너지 소비가 되고 배가 이렇게 별로 안 나오니까 몸에 나쁜 게 별로 안 나쁜 거죠. 좋은 게 없네. 예, 그러니까요. 제 환자들이 만약에 심장병 대체에 상균이 형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문제라는데요. 이런 경우 개선이 더 어렵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멤버들이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상균이 형은 콜레스테롤에서 위험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섭다. 왜냐면 내가 한 짓 그대로 나오는구나. 아주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중년 삶을 살아본 남자분들이죠. 왜냐하면 각자 맡은 영역에서 이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대신 본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는 체크를 잘 못하고 지내시죠.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콜레스테롤도 높고 혈압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복부지방이 많아지고 상당 기간 동안에 병이 많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많고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아니, 옆에 다 그랬죠. 지금 드는 생각은 담배 금하고 다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지금 딱 의사를 뵙고 나왔을 때는. 근데 모르죠. 한 20분 지나면 또 생각이 바뀔지. 그래도 생각이 좀 많이 블랙홀 멤버들. 심혈관 질환 4대 원인 중 콜레스테롤에서 공통적으로 위험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예상대로 제가 압도적인 1위, 관우기가 2위. 그야말로 제 머릿속이 블랙홀입니다. 그 콜레스테롤이란 녀석이 대관절 어떻게 생겨먹은 녀석이길래 이 남자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까? 이참에 콜레스테롤에 대해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는 단순 지방질의 일종입니다. 돼지 삼겹살에서 볼 수 있는 동물성의 흰 지방 조직과도 같은 것이죠. 식물성 지방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은 주로 몸의 구성 요소로서 특히 신경 조직에 많이 존재합니다. 간에서 75%가 생산되고 나머지 25%는 음식을 통해서 흡수됩니다. 콜레스테롤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고밀도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콜레스테롤입니다.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을 고밀도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을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이는 저콜레스테롤이 간에서 합성되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운반돼 세포나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데요. 이때 사용되지 않고 남은 저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되돌리는 것이 고콜레스테롤이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되고 남은 저콜레스테롤이 양이 너무 많으면 혈관벽으로 침투해서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등 심혈관 질환에 치명적이죠. 본인이 예를 들면 높다고 하는 거를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콜레스테롤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경우는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예를 들면 좀 비만을 하다거나 아니면 집안 내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음식 자체를 기름진 걸 좋아한다거나 생활이 좀 불규칙하신 분들은 규칙적으로 가까운 병원에서 1년에 2년마다 콜레스테롤 수치 정도는 규칙적으로 체크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거친 락정신으로 무장한 우리 멤버들의 콜레스테롤을 습격한 것일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모니터하고 다시 하자. 모니터 해봐봐. 무슨 일을 하든 손에서 커피를 놓지 못하는 상균이 형. 끼니를 대신해 커피를 마시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교수님 뭐 드시? 맥심이죠. 평소에 교수님 커피 많이 드세요? 네, 엄청 드세요. 얼마나 드세요, 좀? 한 3잔 드시나? 몇 시간에 3잔 정도? 그냥 교수님들 속상하실 때마다 여기서 드세요. 속상하실 일 좀 많으시죠? 속상해서 한 잔, 또 한 잔, 끼니 대신 한 잔, 또 한 잔. 교수님, 제가 특별히 2개 타드릴게요. 상균이 형의 콜레스테롤 습격의 주범은 믹스커피와 함께 흡연, 습관적으로 거르는 끼니, 영양 부족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제는 불고기, 오늘은 삼겹살, 내일은 갈비.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고기와 술을 즐겨왔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랍니다. 과다 음주, 육류과다 섭취, 식이섬유 부족과 운동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새벽 1시인데요. 집에 있다 보면은 제가 오늘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잠든 꿀맛 같은 야식은 원죄가 대신하네요. 특히 라면이 많은데요. 저도 참을 수가 없죠. 예, 야식으로 먹는 라면의 완성은 요 찬밥, 찬밥 먹어야지 그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먹는 잦은 야식. 사용되지 않은 에너지가 중성지방으로 쌓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네요. 짜장면 비교? 막내 관욱이는 하루 종일 인스턴트 음식과 입에 단 것을 달고 살죠. 간식이나 사탕, 뭐 커피 이런 걸 주로 제가 많이 소비를 했는데요. 네, 지금은 설탕이나 과자류 등에 있는 단순 당질은 중성지방 형태로 축적되어 지방간과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주범이랍니다. 자판기 소주 한 컵씩 나올 때 있으면 딱인데 길거리 지나다가 오징어 주머니에 넣고 그 형이지 그거는. 먹는 습관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네요. 그래서 처방을 받으러 온 길입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야, 오늘따라 커피가 유난히 꿀맛입니다. 뭐 이거 한 잔 더 마신다고 별 문제 있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몇 년 막 그렇게 해도 안 달라지던데 그냥 뭐 해보는 거죠. 모르겠어요. 고른 사람이 뭐 갑자기 좋아지겠어요. 일주일 만에. 뭐 안 하던 거 하는 거니까 뭐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한번 그 이왕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좀 나를 위해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시간 한번 내볼까 합니다. 걱정만 하지 바뀐 거 하나도 없어. 바뀐 거 하나 있어. 상민형 바뀐 거. 전자담배. 아. 지금 형이 며칠째지 이게? 그때 이게 일주일 되나? 이제 일주일이면 성공한 거야 이거. 성공한 거예요. 저는 진짜 안 펴요 담배. 그다 이런 거 아니야? 딱 끄자마자. 최근 콜레스테롤에 관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것이 저희가 오늘 받게 될 임상영양치료, 즉 음식 처방이랍니다. 임상영양치료란 과연 무엇일까요? 의사 지시에 따라서 임상영양사가 환자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개별 영양관리 계획을 세워 영양요법을 지도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에 따르면 고콜레스테롤로 진단받은 환자들에게 개별화된 임상영양 치료를 적용한 결과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이 9% 이상, 총 콜레스테롤이 6%가 넘게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답니다. 네, 요새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식생활이 원인이 되는 질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식생활을 하루아침 뭘 잘못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잘못된 식습관이 누적이 됐을 때 드러나는 병이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은 식습관을 바꾸면 또 교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약을 처방받기 전에 먼저 이런 이제 식이요법, 식사 교정, 적절한 처방을 통해서 이렇게 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약 먹는 거 정말 싫은데 음식만 잘 먹어도 좋아진다니 일단 지켜볼 마음이 생기는데요. 한 끼에 이 정도 되는 샐러드를 쳤을 때 2개 정도 드시는 게 원래 적정량이세요. 그런데 하루에 이것도 채 못 드시는 거죠. 근데 사실 하루에 이만큼 드시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씩 늘리시는 좀 방향을 좀 선택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땡기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되시고요. 그래서 주상교님 5가지 지키실 내용은 일단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커피. 한 번에 딱 끊어버리면 좋은데 그게 힘드시니까 일단은 조금 줄여보시고요. 사실 하루에 요거 한 4개, 5개까지가 딱
정량이시고 드시는 양은 평소 먹던 거의 절반으로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뭐 오이나 이런 거 드시면은 하루에 오이 한 2개 정도 되는 양이 하루 양이실 것 같아요. 아, 2개요? 네. 한 개 한 병씩. 아니, 안 드세요, 오이가. 술도 양 줄이셔야 되는데 아니, 어떡하죠? 술 아까 말씀드렸죠. 술은 남자는 해독할 수 있는 범위가 2잔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2병씩 드시잖아요. 일단 이것도 반으로 줄여보세요. 예전에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줬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침에는 뭐 콩나물 먹어라, 뭐 점심에 미역국 먹어라. 근데 그런 거를 실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을 안 듣더래요. 그러니까 어렵겠더라고. 나도 똑같은 마약인데요. 하나씩 바꾸자. 이걸 내가 갑자기 뭐 먹던 술을 뚝 끊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더 힘들지. 반으로 줄여가면서 이렇게 야금야금 해볼 생각이고.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상균형은 커피를 줄이고 끼니를 챙겨 먹는 것. 그리고 저는 육류 섭취와 술을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려야 하는 숙제가 생겼네요. 원제는 야식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한답니다. 관욱이는 빵, 과자류의 간식을 줄이고 인스턴트 음식을 절제하라네요. 전 세계에서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인 일본.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보다 앞서 임상영양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요코하마 병원을 찾아 일본의 임상영양치료의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회진 시간. 의사들 사이에서 이들과 함께 환자의 진료에 참여하는 영양치료사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分食の方がもともとは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87歳だとこれで栄養が補給できるスタイル。患者さんから得た情報は必ず看護師さんに戻すっていうことで、看護師さんもまたそれを情報をもらって動きやすくなるってこともありますし、あと看護師さんにしか話さないことと栄養士にしか話さないことってあるんですね。だからそういったことを情報をこう共有化することで、医療的にもより高い医療ができるかなっていうふうに考えてます。 환자들의 음식을 만드는 영양고 조리실. 환자 개인의 처방에 맞춰 모두 다른 식단이 세팅됩니다. 음식은 다양한 재료뿐만 아니라 가열식과 비가열식 등의 조리 방법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그 중에서도 소금의 양은 더욱 철저하게 계산되죠.主に心臓疾患のある方で塩分制限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患者さんですとか動脈硬化があるような患者さんたちにこういう食事を出しています。それを血圧を上げない、もうコレステロールが溜まってしまって動脈硬化をそれ以上抑制する食事ってなかなか難しいんですけど、減塩をすることとあとは緑のお野菜を食べるようなことは結果として動脈硬化をそれ以上更新させないとか、それからそれ以上合併症を起こさないっていうような効果はとってもあると思います。 부작용 걱정이 없는 음식 처방은 일본에서 콜레스테롤로 인한 질병의 발병률을 낮추고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양치료사들은 직접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식이 조절이나 필요한 영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ご飯は違うかなじゃあります。例えばご飯の量とかおかずの量、あとバランス。ちょっとご飯自分が食べてるより少ないかな少ない気もしますけど、はいはいだけど満腹感があるからそんなに大変じゃないです。はい一応うちの病院だと麦ご飯食べていただいているので、やっぱりちょっとその分で満腹感はあるかもしれない。やっぱり麦ご飯は食物繊維もたくさん入っているので、やっぱり食物繊維しっかり取ると食後の血糖値も抑えられますから、できれば麦ご飯とかあとは雑穀ご飯を食べてもらった方が。 일본에서 영양사에 의한 임상영양치료, 영양식사 지도 비용은 의료보험으로 인정받아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환자들이 먹는 음식은 그때그때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식단과 영양관리에 반영됩니다. 고기를 대신해서 두부로 만든 햄버거인데요. 고콜레스테롤 환자를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한 메뉴입니다. 하루치의 식단 역시 철저하게 계산되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れはエネルギーがこの食事で太ってる方が
がもともと心臓悪いので、なので逆に言うとこういうエネルギー調整食、1600キロカロリーの調整食で全粒粉のパン、オールブラのパンとジャムと豆を使ったサラダ、ビーンズサラダとそうですね、サポートするという形で、大体コレステロール高い方って太ってる方が多いので、まず痩せることが大事なので、なのでこういうエネルギーを制限した食事っていうのは逆に言うと心臓が悪い方で取る場合もあります。 동맥경화증 치료 후 퇴원을 앞두고 있는 미노루 씨. 담당 영양치료사로부터 식이 교육을 받습니다. 食事の話をさせていただいてもよろしいですか？こちらがお渡しする資料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前退院の時にお食事のお話って聞いて帰られましたか？その時この前ね、教室でお話し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内容の確認にはなりますけれども、やはり一番大切なポイントは塩分のところですね。1日が6グラムだ。大体12グラムぐらい取ってるんだけど、どうですか？はほとんど毎日飲みますけど。あとは麺類召し上がったりはちょっと。もうそれはこれはある程度の教科書なので、患者さんに、お食事の中身を伝えるツールだと思っているので、それをどうあと生かしていくかっていうことはお家へ帰ってから実行してもらわないと意味がないので、必ずこういう食事を召し上がった方は 100% に近く栄養指導しています。 한국에서 국민 질병으로 떠오르는 콜레스테롤은 치명적인 건강질환의 요인이 되는 것은 물론 의료비의 부담까지 가중시키며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더 이상 국가적인 노력을 늦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식 처방으로 국민 질병인 콜레스테롤 관련 질환들을 예방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사질환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또 어르신들이 겨울 같은 경우는 경로당 같은 데서 같이 음식을 드시다 보니까 더 많이 먹게 되고 운동도 안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활동이 없으시니까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높아가는 부분이. 그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측정된 할아버지 부부가 첫 번째 임상영양 치료의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지난번에 그 검사하신 내용 있잖아요. 네. 그거 저희 제도해드리려고 왔어요. 네. 저희 저희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네. 뭐 하고 계세요? 찌개 끓이고 있는 찌개? 예. 어떤 찌개 끓이세요? 그냥 무 넣고. 무 넣고? 네, 무 넣고 그냥 고기국 끓이고. 한번 제가 봐도 될까요? 네. 이제 온 걸 냈더니. 아, 볶으시는구나? 네. 그러면 간은 간장으로 하셨어요? 네, 간장. 예. 집에서 직접 담그시는 간장? 그러죠. 집에서 진짜 간장 담아서 뭐 쪄내려. 소금을 넣고 또 넣는 어머니의 습관에서부터 영양치료사의 지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붉은 소금을 쓰시면 확실히 맛이 있고 좋긴 한데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면치를 묻히실 때 안 녹지. 안 녹잖아요. 그러니까 싱거울까봐 더 넣으시잖아요. 근데 그 조정을 해서 넣지. 이게 너무 못 적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강렬한 MSG의 유혹. 손맛 좋은 어머니도 피해갈 수 없나 봅니다. 미원 안 드시면 아버님께서 잘 안 드세요? 그야말로 말 안 해 내가. 내 입에 맞춰서. 어머니 입맛이? 어머니가 이거는 우리 아버님이 한평생 믿고 드신 음식에 이런 속내가 있을 줄은. 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저도 오늘부터 집사람 음식하는 것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힘들어요. 내가 좀 그냥 시원하게 조정을 해야지. 그렇죠. 갑자기는 힘들어요. 네. 이거 이렇게 맛소금은 더 첨가가 돼가지고 더 짜거든요. 아까 보셨듯이 그 굵은 소금 자체를 그대로 이렇게 넣게 되면 그게 녹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녹는 시간까지는 간을 보게 되면 그게 싱겁다고 생각이 드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녹고 나면 다 짜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굵은 소금 자체를 좀 갈아가지고 빻아서 가는 소금을 만든 형태로 넣으시면 이제 빨리 그게 녹으니까 간을 맞추시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적게 넣을 수가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의 식사 시간. 쌀밥에 젓갈, 장아찌 등 염도가 높은 반찬들이 올라옵니다. 이번 검사한 거 보니까 그 조소지방이 높았어요. 근데 조소지방이 높은 그 원인은
이렇게 흰 쌀밥만 드시고 술을 드시면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가요. 뭐 율무도 섞었다가 소스도 섞었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 섞어서 왜 드셔야 그러고 돼요. 있어도 그렇게 안 맞아요. 어머니는 이렇게 다 안 된다고 하셔요. 아까 조미료도 안 된다고 하시고 며느리 올 때만 안 한다 하시고. 안 나죠. 그렇게 있어도. 작게 먹으면 안 돼. 나도 그거 알아. 네. 선생님이 말하는 게 그런 줄 알면서도 이거 일이 우리 아버님 짠 거 안 좋아하시는 걸 아시면서도 장아찌를 한 입에 드시다니요. 그렇죠. 습관이. 그래서 아까 어머니께서 소금을 한 이만큼 넣으셨어요. 이게 하루 동안 먹어야 할 양인데. 짜다 이 말도 못하지. 근데 좀 전에도 국에 소금 되게 많이 넣으셨는데 안 싱겁다, 안 짜다고. 요건 맞구만. 너 형님은 맞아. 근데 이런 일이 아니 이걸 맨날 떠나보면 싱거운 맛이 없어. 그러면 또 넣어줘 이제. 짠기가 없으면 맛이 음식이 나더라는데. 네, 이 밥 씹는 이제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아셨으니 아주 조금씩 바꿔 가시길 기대해 봅니다. 식습관은 보통 주위에서 함께 노력할 때 개선이 더 쉬운데요. 개별 지도에 이어 마을 어르신들의 입맛을 개선하기 위한 영양치료사의 특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봄나물을 이용한 건강 비빔밥을 만들어 보기로 한 것인데요. 여기 땅콩. 이게 견과류잖아요. 우리가 그 부럼 때 많이 먹는 이만큼씩 드시는 게 좋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거든요. 돌나물은 우유에 들어있는 것보다 2배 이상이 더 좋은 그 칼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돌나물, 냉이, 취 이런 것들은 뼈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른자에는 철분이 많아서 어머니들 빈혈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란 노른자랑 달래랑 같이 챙겨서 드시면 좋으세요. 염분이 많은 고추장 양념을 들여 다소 싱겁게 건강을 고려한 특별 비빔밥. 어르신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네, 좀 싱겁지 않으세요? 예. 근데 이렇게 좀 싱겁게 드셔야 돼요. 예, 저희 그래서 양념에도 일부러 많이 간하지 않고 했거든요. 맛있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이 기분이 좋아요. 아주 좋아. 우리 불악을 위해서 이렇게 못 오셔서 쓰고 있는데. 도움 되신 것 같으세요? 아 도움이 되고 말고 이제 집에 가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어르신들도 오랜 입맛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신다는데 저희 블랙홀도 뭔가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4주간의 식습관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채소는 혈중에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는데요. 통마늘 사자니 까기 귀찮고 그러니까 안 마늘. 마늘, 버섯. 내가 원래 고기 먹을 때 상추 잘 안 싸먹는데 피 검사한 날 그 이후로 고기를 끊을 수는 없고 제가 피 검사한 날 피를 받은 듯한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좀 싸먹을까. 제 평생 먹어온 상추향보다 많네요. 뭐부터 해야 되나? 야채? 고기 먹지 말라니까. 얘가 내 몸이 나한테 이놈 나한테 왜 이래 이럴 거예요. 생전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고 보니 30년 전 연희 시절 이후 상추쌈은 처음입니다. 그때 집사람이 싸먹여 주던 상추쌈의 푸릇한 맛이 새삼 느껴지네요. 채소를 먹으면서 고기 맛과 함께 제 건강도 더 좋아졌습니다. 나보고 집에 오니까 식탁에 기다리고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밥상이 건강하게 바뀌면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가족의 식습관까지 덩달아 건강해진 것이죠. 식탁의 반찬이 모두 채소로 채워졌습니다. 이거 오빠는 꼭 먹어야 돼. 왜? 이게
혈관 내에 위의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하는 데 효과가 있대. 정말 확실한 거야? 인터넷에서 봤으니까 확실하겠지. 가족들도 제가 뭐 좋아하고 자주 먹는 게 뭔지를 아니까 항상 장을 볼 때도 그거를 사다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전 같으면 뭐 이제 TV 보면서 이렇게 뭐 그 과자나 이런 거 단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방울토마토를 한 바구니를 딱 넣으면서 이거 넣고 먹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쌈 위주로 이렇게 고기 커피로 끼니를 대신하는 일이 잦았던 상균형이 달라졌습니다. 시스트 정경희 씨의 그 조언에 의해서 제가 하루에 마늘 한 쪽과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서 저도 마늘과 고추, 쌈 그리고 또 이제 염도가 낮은 이 국물 위주로 오늘 식사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일정한 것 같아 뿌듯하네요. 커피는 녹차로 대신합니다. 야, 이거 나 뺏겨 놀러왔니? 그냥 먹어 드셔야지. 원재는 요즘 영양사님과 문자를 주고받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연애할 때도 못 보던 모습인데. 아주 훌륭한 식단이에요. 칭찬받아요. 감자를 볶았는데 이제 버섯하고 감자도 이제 그 쌀과같이 아주 그 탄수화물 밥과 마찬가지니까 버섯을 더 많이 하고 감자를 줄이라는 아주 그 영양가 있는 속을 보내줬어요. 제일 건강하다고 판정받은 원재. 가장 열심히 네요. 쉬엄쉬엄 해도 될 텐데. 기타를 치는 것만큼이나 건강 식단을 만드는데 공을 들입니다. 평소 달걀을 좋아하는 원재는 오늘도 밥상에 달걀 요리가 빠지지 않네요. 음식 개선 프로젝트 이후 달걀찜 하나도 야채를 넣은 저염식으로 조리하기 시작했답니다. 밥도 건강하게 바꾸었습니다. 밥은 이렇게 뭐 완전 현미밥은 못 먹겠고 그냥 현미 좀 섞어서 먹고 있어요. 콩도 섞어 먹고. 제가 요즘 그 계란을 워낙 좋아해서 뭐 얼마나 그 많이 먹으면은 좀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 한번 오늘 한번 여쭤보려고. 이렇게. 이거 정말 궁금했었는데요.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축산연구원에서 달걀 임상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지 지방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는지로 나눠서 하루 5개 분량에 해당하는 달걀 노른자를 5주간에 걸쳐 섭취하겠는데 결과가 뜻밖이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이나 지방 함량이 높은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하루에 5개의 달걀 섭취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만든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약 달걀 581개에 해당하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달걀의 노른자는 지방간을 유발하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상승을 막아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유나 어류, 쇠고기 등 다른 동물성 식품에 비해 소화 흡수율 또한 높고 태아의 뇌 발달과 치매 환자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혈관 질환에 상관없이 달걀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일본인들은 달걀을 다양한 음식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국민 간식으로도 즐겨 먹습니다. 세계에서 달걀 섭취량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면서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낮은 일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4개국의 계란 섭취량과 심혈관 사망률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계에서 계란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인 일본, 프랑스, 스페인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계란 소비량이 심혈관 질환 위험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하네요.
ご年配の方は特にコレステロール気にされる方もいらっしゃるのは事実なんですけれども、良質なタンパク質がとっても、例えばコレステロールの値が上がら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そうで、来ていただいたお客様が召し上がって家に帰って血糖値を測ったら全然上がってなかったって言って喜んでまた来てくださったんですね。언제야? 이제 궁금증이 해소됐니? 너는 야식 흡연부터 줄여야겠다. 블랙홀 멤버들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노력한 4주간의 시간들. 각자 영양사님의 지도에 따라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까지 하는 등 4주간 열심히 노력해왔는데요. 그 결과가 참 궁금합니다. 어느새 프로젝트를 마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멤버들 모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이 나이를 먹도록 내 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경을 쓴 적이 있었나 싶네요. 야채나 이런 거를 밥 먹을 때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잘하셨어요. 네. 야채 드셨잖아요. 몸에 나쁜 애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1, 20 정도 떨어졌는데 앞에 정생님보다는 드라마틱한 정도의 변화는 없고 조금 좋아지신 거죠. 여기서 이제 이틀 만에 무너지신 거를 일단 관우기부터 스타트가 나쁘지 않네요. 관우가 축하한다. 계속 좋아지시는 거죠. 사주 전 문제가 되었던 고지혈증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콜레스테롤 수치는 괜찮으신데 혈압이 언제야? 네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혈압까지가 별 수 있겠니? 때문에 혈압만 관리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언제도 사주 전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그런 시간 내서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고 담배를 줄이고 커피까지 거절한 상균이 형. 전체적으로 봐서는 담배량 조금 줄이신 건 잘하셨고요. 나머지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형의 건강이 앞으로 좋아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저군요.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그 정도 노력하심으로 인해가지고 당장 뭐가 떨어지냐면 그 LDL이라고 하는 수치가 지금은 148이니까 위험 단계가 아주 고위험에서 조금 저위험으로 그러니까 중정도 위험으로 떨어진 거죠. 아 그럼 제가 요만큼 노력한 게 된 거예요? 100%가 나는 거죠. 지금 이 정도 사주 하시는데 HDL이 10이 올라갔어요. 55에서 65로 올라가신 거예요. 어쨌든 지난번보다는 고위험에서 중등도 위험으로 떨어지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아시겠죠? 저리라도 한번.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다행입니다. 처음 위험시를 기록했던 4가지 수치 모두 정상 범위로 개선되었습니다. 기분 정말 좋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좀 잘하셨어요. 잘하세요. 이런 기분 처음입니다. 네네. 과연 개선이 될까? 반신반의로 시작했었는데 진짜 좋아지고 보니 다들 신기한 모양입니다. 각자 4주 만에 개선된 수치를 보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변화가 좀 있어서 만족합니다. 아직도 몇 가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 좀 있지만 계속 노력하면은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왔으니까요. 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생활 좀 바꿔야죠. 어차피 저도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좀 혈압 운동도 해서 약간 혈압이 조금 있는 게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냥 더 이렇게 좀 열심히 또 하면은 좀 좋아질 것 같은 희망이 생기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조금 한 건데 이렇게 요런 만큼만 노력을 해도 이렇게 내가 좀 몸에서 이게 느껴지는구나. 저를 보자마자 살 빠지셨죠 이러는 거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학생처럼 좀만 더 노력하면 더 좋아지겠구나 해서 아까처럼 술을
좀 더 주시고 운동을 좀 더 하고 못했던 거 그걸 할 생각입니다. 어느새 공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째 곧 있을 공연에서는 왠지 다시 한번 젊은 그때처럼 날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한 달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저희 건강이 몰라보게 개선되었습니다. 중년의 질병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고 이해도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나온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날을 달려야 할 우리 중년들. 아직도 이렇게나 팔팔한데 까짓거 콜레스테롤이 무슨 대수입니까? 생각보다 귀찮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블랙홀이 해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요. 대한민국 중년 남성들이여,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세요. 선택은 오로지 당신 몫이지만요.